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로봇은 이때부터 무섭게 오를 겁니다. 로봇이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더 큰 상승, 더 큰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어디인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제가 한 줄 한 줄 써주시면은 제가 큰 힘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로봇에 대한 양산, 로봇에 대한 상용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에 가장 앞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인 이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죠. 내년에 양산이 될 전망입니다. 전망이라는 거는 뭐 무조건 할 거야는 아니지만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는 3세대 로봇 생산을 위한 주요 부품을 올해 11월 말까지 북미 조립 라인으로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난 2023년 12월 옵티머스 2세대를 처음 공개를 했고 사실 옵티머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허접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까지 된다고 싶을 정도로 휴머노이드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4세대 제품 역시 옵티머스 3라는 이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1월 말 새로 개발된 직구동 다관절 손 모듈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2월 중에는 3세대 로봇의 양산형 디자인 기능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래서 2026년 2월쯤 되면은 이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확정이 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생산만 하면 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은 테슬라 로봇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로봇 설계를 최종 확정하고 전사적 이 대량 생산을 실행하는 그런 본격화하는 시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머스는 내년에 아마 대량 생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8월쯤으로 예상을 일단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휴머노이드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미 사실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양산하고 납품하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 납품하거나 프로젝트에 납품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이미 휴머노이드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12월 2일 중층 로봇은 풀사이즈 고성능 휴머노이드 로봇 중층 T800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제품 판매를 개시를 했습니다. 아톰 로봇도 자체 기술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템빙 1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사 유비텍도 올해 들어 대규모 수주를 연이어 따냈고 제품 경쟁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 휴머노이드라고 한다면 뭐 사람처럼 움직이고 뛰고 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근데 메인은 뭐냐면 로봇은 24시간 안 쉬고 일한다가 사실 진짜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비텍의 워커 S2는 자율 배터리 교체 시스템을 탑재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알아서 배터리가 조금 이제 거의 다 단 것 같다. 그럼 3분 만에 로봇이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를 해서 24시간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도 없고 충전 시간도 없고 그냥 배터리만 충전시켜 놓으면은 알아서 교체해 가면서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로봇 산업이 계속 성장할까? 아니면은 이 혁신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 사실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AI 로봇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속 이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생각한 거, 제가 확인한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나눠야 되냐? 일단은 증시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뭘로 인해서? AI 로봇, AI 산업으로 인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23년, 24년 증시 상승세가 강했거든요.
그 상승 이후에 못해도 2년은 더, 그러니까 25년, 26년 이상은 더 상승세가 이어져야 된다. 2000년도로 따지면은 27년, 8년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져야 된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AI의 혁신이에요. 단순한 산업의 전환이 아니라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2년, 3년 상승하고 끝내선 안 됩니다. 더 큰 상승 랠리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언제랑 가장 비슷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미국 S&P 500이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했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23년에서 24년, 그러니까 23년도 20% 이상 상승, 24년도 20% 이상 상승해서 이걸 제외하면은 총 4번 정도의 2년 연속 20% 이상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927년에서 1928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그때 이제 38 연속 상승을 했고 1935년에서 1936년 이 당시 대공황 이후에 증시가 살아날 때입니다. 42%, 28% 연속 상승을 했고요. 1954년에서 55년 이때는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증시가 살아날 때입니다. 그때 이제 45%에서 26% 2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5년에서 96년 어떻게 보면은 이 IT 버블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1995년, 96년에도 33%, 20% 연속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00년 이후부터 다양한 이유로 2년 연속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23년, 24년 그리고 25년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이후에 과연 얘네가 더 상승이 나왔나? 아니면 이거 이후에 하락이 나왔나? 이거 이후에 어떻게 됐나?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1927년에서 28년은 세계 1차 대전 이후 돈이 풀리면서 거품이 엄청 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상승을 하고 사실 이렇게 문제가 풀리고 돈을 풀면서 거품이 끼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왜 사람들은 보복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 거품이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 12%, 28%, 2년 연속 하락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기술의 혁신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35년에서 36년은 이 대공황 이후에 그 다음에 돈이 다시 엄청 풀린 거죠. 금리 인하하고 돈 막 양적완화 풀면서 유동성으로 증시가 막 올라갑니다. 역시나 기술적으로 뭔가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 39%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상승하고 급락, 2년 연속 상승하고 급락이 이어지는 시기고요. 1954년에서 1955년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주요 승전국의 제조업 인프라가 활발하게 성장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956년 그 다음 연도는 약 보합권 마감을 하고 1957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다시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뭔가 엄청난 기술력 발전이 있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풀리고 성장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이 물가 상승을 막을 만한 기술력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와 지금이랑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AI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대변혁으로 인해서 지금 성장세라든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기술력으로 인한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억눌러 왔던 소비, 억눌러 왔던 성장이 한 번에 몰리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비슷한 시기는 딱 하나 남습니다. 1995년에서 96년인데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월드 와이드 맵, 이 WWW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 보급이 빨라지고 윈도우가 처음 나오고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그래서 IT 정보기술의 급성장으로 미국 경제가 크게 확장이 되고 1997년, 1998년
그 다음 2년 연속 성장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99년, 2000년대까지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대요. 왜? 새로운 기술, 컴퓨터가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있었는데 그 컴퓨터를 상용화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나오고 인터넷에 대한 확장이 크게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때랑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변혁의 기술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995년에서 1998년 그 이후 99년 2000년대까지가 지금이랑 전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이 90년 초반 멀티미디어 PC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는 이 PC라는 게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게임을 하고 아니면 워드 작업을 하고 뭐 백과사전을 쓰고 뭐 이런 용도였어요. 사실 이걸로 뭔가 되게 활발한 기능을 가질 수 있거나 소통을 하거나 그게 조금 쉽지 않았고 아무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PC라는 것 자체를. 근데 1995년 출시된 윈도우 95로 복잡한 명령어 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죠. 마우스로 아이콘을 누르는 방식이 표준되면서 컴맹들이라든가 컴퓨터를 못 쓰는 사람들도 쓰게 됐고 되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힘을 불어넣은 게 인터넷은 전화선을 연결해 텍스트만 보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진이나 뭐 하이퍼링크 정말 이제 쉽게끔 눈으로 보게 바뀐 월드 와이드맵 www가 상용화됩니다. 지금도 쓰잖아요. 우리 www.mo시기.com 뭐 co.kr 그게 이때 상용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기반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시작. 그러다 보니까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크롬이나 뭐 사파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용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1995년, 98년 엄청난 성장세, 증시 우상향세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끼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경기가 성장한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고 해서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딱 이 금리 인상의 고점을 딱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1995년이에요. 그래서 쭉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1999년 그 당시까지 1999년도까지 쭉 금리 인하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하는 구간에서 뜬금없이 금리 인하에 갑자기 금리 인상 한번 나오죠. 그리고 금리 인하. 그러니까 중간에 금리 인하 연속으로 이어지다가 인상 한번 하고 다시 인하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인상이 왜 나왔냐 이거죠. 이게 1997년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금리 인상이 한번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면 이때가 언제냐. 1997년도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게 됩니다. 1995년부터 금리 인하 국면에서 미국은 1997년 1분기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요. 1997년 초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말 높았다. 너무 좋았다.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1996년 12월 한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유명한 발언이거든요. 앨런 그리스펀 의장이 그 당시 연준 의장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비이성적 과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너무 올랐다. 시장 미쳤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앨런 그리스펀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 봐도 2년 연속 그렇게 성장했으면 꽤나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나올 수도 있잖아. 인플레이션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우리 브레이크를 살짝 밟읍시다. 그래서 보험성 인상에 대한 성격이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한번 1997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1997년도 중반부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아시아 금융위기,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IMF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불안해지고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당시에 왜 금리 인상을 한번 했느냐? 이거 너무 돈 많이 풀었고 시장 너무 과열됐으니까
우리 한 번은 그래도 좀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 동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한 번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올렸을 때 저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이 옐런 그리스펀이 야 증시 좀 고점인 것 같은데 좀 과열된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쭉 증시가 빠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꽤나 빠졌구나. 그 당시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증시가 꽤나 하락세가 강했구나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고 나서입니다. 이게 1995년부터 해서 이제 2000년대 전까지 1999년도까지 제가 나스닥 100 지수를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거의 몇 배가 올라가냐면 여기서 거의 말도 안 되게 지금 2000년대까지 따지면 한 10배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전부 가져온 것도 아니고 99년도 초까지 중순까지만 가져온 거라 제가 고점이 안 나오지만 고점까지 가면은 한 10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위치가 어디예요? 아까 전에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 마이너스 한 15% 나왔던 구간. 근데 이런 구간이 언제마다 있냐면 거의 1년마다 있어요. 보시면은 이때도 누가 봐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했던 1996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5년도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하락세가 한번 나와줬죠. 그리고 1998년도에는 꽤나 큰 하락세가 한번 나와주고요. 그리고 나서 1999년도 들어오면서 정말 큰 하락세, 이게 20%가 넘는 급락세가 한번 나와주고요. 올라가면서도 정말 하락세가 등락이 꽤나 크게 나오고 올라가면 더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말 기술의 혁신이나 변혁이 일어난다면 단순히 1년, 1, 2년, 2, 3년 해서는 상승이 멈추질 않습니다. 진짜 멈추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아까 전에 금리를 봤을 때 금리가 완벽하게 인상 랠리로 돌아서는 구간, 요 구간이 진짜로 랠리가 끝나는 구간이에요. 근데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를 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금리가 한번 반등하는 정도로는 이 랠리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한 20%씩 증시가 정말 크게 오르려면 흔드는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보다 그 과정 속에서 지나고 보니 매수 기회였고 지나고 보니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구간이었구나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지금의 AI의 변혁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중간에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금리 인상 랠리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금리 인하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 우리는 중간중간 이 흔들림을 기회로 삼아서 아까 AI 로봇 같은 기업에 대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상승이 만났을 때 가장 크게 오르고 길게 상승 나온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승이 나오면은 2년 가고 말아요. 근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상승을 만들면 이거는 꽤 길게 오릅니다. 그래서 1995년, 96년 상승 이후 97년 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인한 단기 금리 인상을 한번 진행하는데 그때 결국엔 뭐예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2026년에도 분명 관세나 전기세 인상 등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단기 금리 인상이 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려오다가 갑자기 한번 올릴 수도 있어요. 연속은 아니겠지만. 그럼 그때가 2026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때가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나라고 싶을 수 있겠지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1995년에서 2000년 증시가 10배 상승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조정이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 1년마다 한 번씩 나왔어요. 소음 없는 상승은 없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분명히 출시가 되면은 소음이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네? 별로네? 근데 결국엔 뭐다? 결국에는 그게 바뀔 거고 전환될 거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뭐다? 상승세가 그 등락을 이겨내고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저는 2026년도에
금리가 한번 발작하는 구간에 올 가능성이 있다. 왜?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왜? 지금은 1995년, 96년 다들 2000년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압니다. 뭘 하냐면 이거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경계심 갖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나서 행동하기보다는 아마 보험적인 행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기회가 한 번 더 올 때 이번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 특히 로봇 같은 AI 로봇 같은 기술의 대변혁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한 거나 또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화번호 적을 필요 없고요. 개인정보 아무 데도 적을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받는다 해도 쓸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플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저희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이것만 승인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라고 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24일 23, 22, 19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저희가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 줄 정말 다 보고 있거든요.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